제3장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봉건적 사회주의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네. 프랑스, 영국의 귀족들은 부르주아 졸부들에게 패배당한 다음에 이들에게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편인 것처럼 막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봉건적 사회주의다. 봉건 귀족들은 자신들의 착취는 부르주아와 다르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뭔가 일침을 가하는 약간 농객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방구석 호구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뿌띠 부르주아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 망해가는 계급은 봉건 귀족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있고 위에 그 부르주아가 있으면 그 중간 계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계층을 이제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근대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프로레탈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에 떠다니는 뿌띠 부르주아가 생겨났다. 얘네들은 그냥 눈치 없이 쟤들끼리 싸우다가 몰락했어. 그냥 반동적이고 공산적일 애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사회주의. 부르주아의 억압 속에서 투쟁에 대한 프랑스의 문헌들이 독일로 들어왔는데 얼치기 학자들이 이것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섭취를 해가지고 프랑스 원서에 자신의 헛소리를 덮어 쓴 것일 뿐이다. 자신은 행동하는 철학자나 진정한 사회주의자 등으로 이제 스스로 막 자랑했지만 그냥 헛소합일 뿐이야. 그리고 보수적 또는 부르주아적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일부 부르주아들은 부르주아 사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병폐를 시정하고자 했다. 사회주의적 부르주아는 근대의 삶을 유지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쟁과 위험을 없애려고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혁명을 가져올 요소를 제거한 사회였다. 위에 그 원피스에 보면 혁명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혁명군을 제거한 그냥 지금 세상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인 거예요. 부르주아들은 자신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세계를 최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들이 말하는 변화는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의 폐지가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개선일 뿐이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판적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목표로 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각종 반정부 세력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 공산당 선언의 최종 목적이자 마르크스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투쟁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운동에서 미래의 운동을 대변한다. 독일 공산당은 부르주아가 결국 프로레탈리아와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강조한다. 그래야지만 부르주아적 지배가 필연적으로 불러올 정치, 사회적 조건들을 즉각 부르주아를 타도할 무기로 삼고 투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독일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이 부르주아 혁명 전야에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한층 발달한 19세기 유럽 문명에서 한 단계 진보한 프로레탈리아 혁명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이런 혁명이 직접적인 혁명의 서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럽의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이 약간 좀 3대장처럼 약간 일진처럼 잘 나가던 애들인데 그 중에서 독일이 좀 제일 낙후했단 말이야. 발전이 늦었어. 약간 서울로 치면 저기 강서구 마곡 같은 느낌이고 영국이랑 프랑스는 약간 강남같이 잘 나가는 곳이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그것보다 조금 더 늦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사회적인 혁명을 일어날 수 있다는 말도 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독일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기존의 정치적 사회 질서에 반대하는 혁명에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지지를 한다. 모든 운동의 소유 문제를 운동의 기본 문제로 내세운다. 끝으로 공산주의는 만국의 민주 정당들과 단결하고 협력하기 위해 애쓴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협력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자신의 목적이 기존 사회 질서에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경련히 밝힌다. 지배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 이 혁명에서 프로레탈리아들이 잃는 것은 쇠사슬일 뿐이요 얻는 것은 세계 전부이다. 사슬이 뭐죠? 억압하는 그런 거죠. 억압되고 잘못되어 있는 사회고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은 사회 전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국의 프로레탈리아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하면서 공산당 선언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왜 제일 처음에 공산당 선언을 단 2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뭐였냐면
한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전 세계 프로레탈리아들이여 단결하라. 이게 뭐냐면 모든 책은 사실상 첫 문장이나 끝 문장만 읽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지문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 첫 문장이랑 끝 문장 읽고 찍으시면 되는 것처럼 약간 이게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에 등장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땠나요? 많이 퍼졌대요. 퍼지기는. 근데 단결하지 못했다. 유행처럼 퍼지긴 했는데. 퍼지긴 했는데 그쵸.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쵸. 그렇게 독일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 공산 유일하게 남은 주의 북한도 그렇고 어쨌든 독재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닌가. 마르크스가 말했던 진정한 공산주의가 되지 못하고 그쵸. 이거 뭐 제가 대본에는 없긴 한데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완전한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잠시 사회주의 독재를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노동자들이 조금 배우고 했어도 완전하게 자신들이 주도할 만큼의 지적 능력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잠깐 노동자들의 정당이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노동자들을 조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잘 다듬는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 망해버린 거지,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말 그대로 공상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자본주의의 끝은 결국 공산주의다. 결국에는. 약간 진짜 자본주의를 잘 알게 되면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약간 저는 지금 저희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온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받았잖아요. 그걸 한번 받아보고 살아보고 약간 그게 약간 기본소득을 미리 받아본 거 약간 체험하듯이 막 기본소득도 정말 말도 많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뭐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진짜 약간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이런 거를 더 빨리 촉진시켜서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지금 어차피 지금 자본주의의 폐해도 너무 많고 그 문제점 같은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환경오염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더 지금 바로 코앞으로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자본주의를 좀 잘 고쳐질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각자의 개인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에피소드를 생각해보면 낱낱은 알겠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말하면서 지치는 것도 있었고 낱낱이 막 앞에서 하품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하품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막 앞에서 막 분량 본편만 하고 막 끝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낸 대신에 조금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지. 약간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을까? 너무 일찍 생각한 사람이 아닌가.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시대에서 그리고 너무 인간의 이상만 생각한 게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약간 착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착하지만 그렇지만 막 욕심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인간의 욕심이 누가 이렇게 딱 생필품 정도만 받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노동자도 나도 부르주아가 되고 싶지. 근데 지금은 너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 지구가 있어야 인간이 사는데 지금 지구가 없어질 판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의 터전 자체가 없어질 위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낱낱이 했던 말처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이렇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인간의 본성을 너무 좋게 평가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일 안 하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마르크스를 좀 옹호해보는 입장에 좀 서 있자고 하면 개인적으로 좀 그러고 싶은 입장이기도 한데 단순하게 마르크스가 말했던 거는 물질적인 평등만 말한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눈앞에 빵이 있는 걸 그냥 똑같이 반띵해서 먹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착취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 다수가 단결을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좀 바꾸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나 사회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맞춰보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욕을 먹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게 세계 어디에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없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없는 건데 공산주의라는 게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 거긴 약간 우리 보통 말하는 천국이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겠지.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그런 것일 텐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천국이나 유토피아는 현실이 없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으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인구가 없으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했던 말 중에 예전에 있던 그런 공동체 생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듣게 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 거지. 약간 막 그런 것 같아. 그 무한동력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렇게 약간 물레방아처럼 한 번 딱 작동을 시켜놓으면 그게 자신의 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말하잖아. 근데 그게 현대 과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TV에 나가면 막 세상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내가 그거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 연구비가 조금 부족하니까 네가 조금만 투자를 하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지분을 줄게. 이런 것처럼 세상에 좀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득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마르크스가 했던 말들이 다 틀린 걸까? 그러면? 틀리진 않지. 그냥 너무 잃는 생각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뭐 예측은 일단은 틀린 것 같고 제가 볼 때 사상 자체는 틀렸다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마르크스도 결국에는 한 개인일 뿐이니까 그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다 예측하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마르크스가 살았던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1800년대거든. 좀 과장하면 거의 200년 전 세상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당장 뭐 10년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측면을 좀 제외를 하고 사회적인 것들을 좀 넘어가 보면 마르크스는 보통 자본가랑 노동자 두 개를 딱 양분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다 자본가 모두가 노동자들의 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애플 같은 기업처럼 경영권을 대물림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으로 가는 체제도 있고 애플은 또 특히나 그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회공헌을 많이 하거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자신이 죽을 때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마르크스가 했던 말들 중에 노동자의 착취가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뭐 작긴 하지만 조금씩 임금이 오르고 있긴 하잖아.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사회가 너무 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프로게이머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연예인 같이 일정한 자본이 없어도 자신의 재능을 팔아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 지금. 그렇죠. 옛날 같으면 게임해서 뭐해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게임만 잘해도 막 연봉을 몇십억씩 받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국의 프로레탈리아들이 단결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계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종이나 국가에 좀 국한돼가지고 좀 편협하게 보는 측면도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만 좀 더 말해보면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거대한 기업 하나가 독점을 하게 되고 세상이 망할 거라고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공룡기업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다 보면 다들 망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죠 지금. 약간 독점 규제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때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그 가져오진 않았는데 마르크스의 개인 인생사를 보면 되게 좀 고단하게 살았거든.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그 변호사여가지고 나름 좀 잘 살다가 취직을 해요. 신문 거기 사에 들어가서 편집장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반동적인 기사를 내다 보니까 잘리고 추방당해버려. 그러니까 평생을 돈을 못 버는 그냥 집에서 앉아서 글만 쓰는 사람으로 산단 말이야. 그 부인이 예니라고 하는 예니 여사가 계신데 그 사이에서 자식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이 마르크스랑 예니가 보는 앞에서 그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약도 못 쓰고 하니까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간단 말이야. 근데 죽은 상황에서도 그 시체를 담을 관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막 시체를 방치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좀 있다 보니까 좀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기도 해. 개인적으로 그 삶을 좀 봤을 때. 그런 개인 생각에서 좀 나온 게 공산주의다 보니까 조금 폭력적이고 좀 급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땠냐면 위에서 그
그 마르크스의 피카츄였던 엥겔스 말했잖아요. 엥겔스는 자본가였거든. 그래서 마르크스한테 생활비를 계속 줘.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았던 게 그 엥겔스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인데, 뭔가 마르크스가 이렇게 사상을 펼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선언 같은 거 하고 발표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입고 나갈 옷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못 나가고 했다는 걸 보면 되게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필요 없는 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공산주의라는 게? 어쨌든 우리 다 공산주의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저랑 주구장창 싸웠던 분도 공산주의라는 거를 겪어본 적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막 외치면서도 빨갱이다 막 이럴까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자본주의 약간 부르주의 계급에서 더 그거를 필요로 약간 하는 것 같아. 좀 단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악용을 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잘 활용을 했다? 약간 프레임 씌워가지고 우리 과거에 억압받던 것들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랑 좀 엮여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라는 게 절대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건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이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평생 했던 게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망하는 길 같은 것들을 막 지름길을 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가 펼쳐지기는 지금 힘들지만 펼쳐지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폐해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본주의를 이끄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막 배우고 하다 보니까 수정하고 고치고 하면서 지금 좀 너덜너덜하지만 자본주의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상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 좀 잘 알게 해준 자본주의의 최대 적이자 좀 좋은 동반자 같은 관계가 아닌가. 우리 나루토 보셨죠? 나루토 보면 그 주인공인 나루토가 평생 라이벌 사스케랑 싸운단 말이야. 평생 그냥 하는 게 싸우는 것밖에 없어. 근데 싸우면서도 서로 이렇게 성장도 하고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좀 좋은 라이벌 관계 같은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어때요? 제가 네, 좀 빨갱이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자본주의에 찌들어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가 난 괴물이고 여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문제나 불안 같은 게 사라질 수가 없죠. 계속 나오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꺼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갖고 왔기도 했고, 실제로 저도 지금 노동자로 살고 있잖아요. 임금 받으면서. 네.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 생각해보면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 거대한 회사 안에 정말 수천 명의 개미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각자 일을 해. 근데 어떻게 또 생산은 또 나와. 그걸로 또 회사도 살고 나도 살고 또 내가 받는 돈은 너무 또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좀 어떻게 다양한 좀 지식을 좀 얻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뭐 누구한테 뭐 가르침을 주는 방송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듣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마르크스가 썼던 공산당 선언을 읽어봤고 다음에 또 조금 더 괜찮은 주제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만나 또 지루한데 고생했고.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았대요.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그동안 아파서 너 막 이런 온갖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노동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히피로 계시면 안 되나요? 그냥 안 되죠. 너무 안타까운데.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그럽시다.